네, 안녕하세요. 마른 사람들을 위한 메루치약 1타 강사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 다들 체중 늘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체중 대체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한 달에 뭐 5kg 늘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10kg 늘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이제 이건 알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늘리면 그 늘어난 체중이 다 근육량으로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마른 사람은 한 달에 체중을 몇 킬로 정도까지 늘리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근육이 성장하는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저희가 메루치 양식장이라는 이 체중 증량 센터죠.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2024년이죠. 여기 다닌 마른 회원님들이 몇 명이냐? 3,5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3,5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거의 한 37kg 정도 체중을 늘린, 거의 10년 넘게 늘린 이런 데이터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근성장 속도, 잠재력, 체중 증량 타입에 따라서 얼마나 늘리는 게 가장 건강하게 체중을 증량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들의 체중, 체지방률, 그리고 BMI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병력입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과거 체중 증량 이력입니다. 이 3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적합한 체중 증량 그런 폭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인 데이터를 쭉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 체중을 증량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자, 약 한 달에 3에서 4%예요.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대부분은 체지방이 많이 올라가는 살컵. 이거보다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나의 잠재력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늘리는 게 사실상 근육과 지방이 적절하게 증량하는 이 벌크업에 가까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마른 비만이든 근육형이든 평범한 유형이든 운동 경력이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한 평균값이 한 달에 4에서 3%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럼 4%로 가야 되나? 아니면 3%로 가야 되나? 이 3, 4%, 1% 차이인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만약 50kg인 사람이라면 50kg인 사람이 4%씩 늘린다? 그러면 한 달에 2kg예요. 근데 3%씩 늘린다. 1.5kg. 500g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이 질적인 벌크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무슨 표냐면은 메루치 타입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뭐 BMI랑 체지방률 이 2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말랐지만 말랐다고 다 똑같이 마른 건 아니잖아요. 근육형의 마른 사람도 있고 마른 비만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말랐냐? 그것도 아니죠. 조금 더 근육이 적은 마른 비만, 근육이 좀 더 있는 마른 비만, 근육형 중에서도 상당히 깡마른 형, 그리고 약간은 일반적인 체형에 가까운 유형이 있는데, 이걸 다 똑같이 체중 증량을 뭐 2kg, 3kg, 4kg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타입별로 가이드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 BMI가 뭔지 모르겠다. 나 체지방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이 구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BMI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네이버 어플을 키세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BMI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의 키, 체중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의 BMI가 바로 입력이 될 거예요. 이 체지방률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인바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바디로 측정하신 분은 그걸로 기록하시면 되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체지방률이 가장 많이 쌓이면 어디에서 그 컨디션이 도드라지게 보일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복부 컨디션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시면서 배를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복부에 약간 힘을 주신 다음에 나의 복부의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집상으로 남성분의 사례랑 여성분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의 BMI 그리고 체지방률 이 두 데이터가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확인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 나의 체지방률이 남성 기준으로 13%, 여성 기준으로는 23%입니다. 그리고 BMI가 18.5 이하다. 자, 여기 구간에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진 않겠지만 이 구간을 우리가 저희 메루치 양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포텐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 9가지 타입들 중에서 이 4가지 타입이 좀 유리한데, 이 4가지 타입들 중에서도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번에 체중을 늘릴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C1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만에 체중이 한 15%, 16% 늘린 사례가 왕왕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타입이죠. 자, 여기인 타입이신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4%를 초과해서 체중을 늘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의 체지방률이 남성 기준으로 체지방률이 20%, 여성 기준으로 30% 이상이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체중 증량 폭을 상당히
상당히 좀 작게 잡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잡는 게 좋냐? 한 2.5에서 3% 내외로,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마른 비만인 것도 서러운데 체중 중량 이렇게 천천히 늘려야 되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접근은요,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나의 근육량이 이런 타입보다 근생성의 능력이 떨어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온, 혈압, 혈당, 그리고 체지방률,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일정 기준치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건강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체지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기준으로 20, 여성 기준으로 3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뭐 당뇨, 이런 성인병들 있죠. 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높아집니다. 뭐 심지어 뭐 2배, 3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건강이 나빠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벌크업이 어떻게 본다면은 근육량을 늘리는 건 맞아요. 근데 필수 부가결하게 같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바로 체지방입니다. 지방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벌크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체지방률이 조금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체지방률이 성인병이 걸릴 확률이 2-3배가 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체중을 많이 올리면서 체지방률을 더 올린다?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지방을 유지하거나 천천히 깎으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고자 하는 마른 사람이라면 이 체중 증량 폭을 2.5에서 3%로 약간 낮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른 비만 타입 중에서 나의 타입이 A3다. 근데 A3 중에서 체지방률이 20-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데 BMI도 한 21에서 22 이상이다. 한 여기 정도 포지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현재 벌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가 뭐 도와주는 상황, 뭐 영양학적으로도 아니면 운동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판단컨대 건강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벌크업을 하기 위해선 체중을 한번 깎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달 정도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커팅을 해서 정상적인 체지방률인 남성 기준으로는 한 15에서 18% 이하, 여성 기준으로는 25에서 28% 이하입니다. 이 이하까지 깎고 난 다음에 다시 벌크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좀 더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의 체지방률이 한 13% 이하다, 여성 기준 23% 이하다, 그렇다면은 현재 체중에서 한 4%씩 체중이 늘리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가 있고요. 아니다, 나의 체지방률은 남성 기준 20, 여성 기준으로 30% 이상이다, 그러면 3% 또는 2.5% 정도로 늘리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딱 중간으로 가면 되겠죠?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3.5%씩 체중을 증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여러 가지 타입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왼쪽 하단에 가까운 타입이다, 그러면 체중 증량의 잠재력이 좀 높고요. 반대로 오른쪽 상단 타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체중 증량 잠재력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좀 성인병적인 부분에서 좀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는 B2 타입인데 이 범위가 좀 큰 것 같아. 좀 안정적인 타입일까? 아니면 마른 비만에 좀 부담스러운 타입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B2 타입 중에서 왼쪽 하단에 있으면 유리한 타입, 오른쪽 상단에 있으면 조금 더 퍼센트를 깎아야 되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확인했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병력입니다. 이 병력이 그냥 일반적인 아픈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판단할 거는 관절 부분의 질환입니다. 목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깨, 그리고 허리, 팔꿈치, 무릎, 발목, 이런 부분에 내가 병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단계에서 정한 퍼센트가 있죠. 만약 4%였다. 근데 내가 무릎에 굉장히 큰 부상이 있어, 아니면 어깨에 뭔가 이슈가 있어, 마이너스 1%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절적인 질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근육이 뭐 덜 성장하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 강도라는 거예요. 이 운동 강도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엔 그 이상으로, 그 다음날엔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근육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작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 목 디스크, 뭐 협착증, 아니면은 고관절 틀어짐, 이런 게 좀 있어서 일상생활 때 또 약간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과연 근육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운동 강도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근성장의 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동작을 배울 때 남들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특이한 이슈가 있다면 마이너스 1% 정도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내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다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특정한 각도를 피하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선행 운동을 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그 운동 동작을 배우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시간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1%를 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전문가가 있다면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한 0.5%만 차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되신 분들이 있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 체중 증량 이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메모장 키시거나 아니면 종이를 꺼내서 이 3가지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뭐냐? 여러분들의 현재 체중을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최저 체중, 그리고 최고 체중, 이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성장이 모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체중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체중이 50kg예요. 근데 예전에 A는 53kg, B는 55kg 이렇게 증량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체중이랑 과거에 최고로 증량했던 체중이 3kg 이하다. 그러면 크게 적용은 되지는 않지만 3kg 차이가 안 나더라도 뭐 나는 체중 증량한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이 부분은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벌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 체중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두 부분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리학 책을 보시게 된다면 생리학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기전이 이겁니다. 항상성. 근데 대충 들어도 어느 정도는 뜻이 생각이 나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이 항상성 기전이 많이 작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이 있어요. 혈당, 혈압,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기를 쓰고 체온이든 혈당이든 혈압이든 기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간값을. 근데 이 항상성 기전이 또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체중과 근육량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 작용해요. 자, 여러분들이 50kg예요. 근데 한 번도 체중을 늘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 50kg의 모든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소화하고 밥 먹고 배변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50kg의 항상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늘리려고 해도 줄이려고 해도 이 체중을 벗어나지 않으라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하게 그 항상성 기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예전에 55kg까지 체중을 늘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이 항상성 기전이 상당히 약하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중만 유지한 사람이라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체중이랑 근육량을 변화시키려 하는 건 상당히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55kg를 달성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전에 한 번 55kg의 근육량과 체중을 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적응하기에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 기전을 굉장히 유연하게 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체중을 증량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이 3에서 4% 한 달의 증량값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전수를 줘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체중을 늘려본 적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체중을 늘린 게 아니죠.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A는 운동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늘린 경우, 자, B는 식단으로만 체중을 늘린 경험일 겁니다. 어떠한 케이스가 좀 더 벌크업에 유리를 할까? 당연하지만 A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경우에도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항상성 기전이 소화랑 그리고 흡수력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 A는 얘를 포함해서 근성장까지 이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점수는 어느 정도 주는 게 좋냐? 0.5% 정도. A 같은 경우에는 1%까지 추가 점수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체중 증량했던 경험이 과거에 한 10kg 정도 늘린 경험이 있다. 그럼 1%보다 더 주셔야 돼요. 많으면 1.5% 정도 주셔도 무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메루치 한 분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루치라는 사람이고요. 키가 175cm, 체중은 50kg. BMI는 16은 3입니다. 체지방률은 15%로 좀 준수한 편이고요.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체중 증량한 경험이 있어요. 운동으로 55kg, 지금보다 한 5kg 정도 체중을 증량한 경험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I가 16.3에 체지방률이 15면은 타입으로 봤을 때는 C2 타입일 겁니다. C2 타입인데 이게 체지방률이 아주 낮은 건 아니라서 그 포텐존에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면은 잠재력이 꽤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간다면은 한 3.5%. 아니다, 난 잘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은 한 4% 둘 다 가도 크게 상관없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점수를 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자, 어떤 거냐면 과거에 운동으로 55kg를 증량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으로 지금 체중보다 5kg 이상 올라갔을 때는 점수를 몇 퍼센트 줄 수 있냐?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씩 더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5 또는 많이 늘린다면 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펙에 해당되는 김누치의 마른 사람이라면 한 달에 체중을 4.5%나 5%씩 체중을 늘려도 크게 상관없고 건강하게 체중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0kg니까 첫 번째 달 목표가 체중이 2.5kg, 두 번째 달에도 2.5kg씩 늘려나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한 3개월 차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3에서 6개월 차 넘어가게 되면은 타입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C2 타입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뭐 B2가 될 수 있고 뭐 잘못 늘리면은 B3 언저리 얹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다시 체중 증량하는 퍼센트를 재구성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늘리고 싶은 체중이 체지방으로만 살 커버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서 나의 몸을 만들고 싶으실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체중을 늘려야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도 받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혹시나 다른 내용을 강의로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정도를 선별해서 다음 체중 증량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요. 만약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한번 저희 책을 구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메루창장이 오픈한 클래스 벌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살지 않아 믿으세요.